설명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서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아마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거를 그림으로 제가 그려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선이 있고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I라고 하면 이쪽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될 거고, 크기는 거리의 반비례, 전류의 비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류는 줄어들 겁니다. 아니, 자기장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저항이 R이 있고, 이 자리는 A, 이 자리는 B. 그러면은 처음에 있는 이 도체 막대의 거리를 D라고 하고, 일정한 속력으로 V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VT만큼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치 여기 될 텐데요. 이때 이제 따져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기전력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자속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요. 자속이라는 것은 마그네틱 플럭스 또는 자기다발이라고도 부르는 거고요. 전기장에서 가우스 법칙에서 쓰던 전속, 전기다발 또는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말하는 그거와 같은 개념인데요. 가우스 법칙을 따질 때는 폐곡면을 따지는 거고요. 그때는 접근하고 이렇게 기호를 붙이는 거고요. 패러데이 법칙에서는 폐곡면은 필요가 없고요. 지금처럼 면적이 있는 곳에서 따져주는 거고요. 그때는 B인데 폐곡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지 않고 일반 그냥 면적만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속의 양은 이 길이가 L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자기장에다가 면적을 곱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기장의 크기가 계속 줄어드니까 R분의 1의 비례가 줄어드니까는 숫자로 표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도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2를 좀 이렇게 쓴 이유는 이 값이 일렉트릭 모티브 포스인가요? 그 기전력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기전력.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V자라고 표시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결국 기전력이라는 게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건전지를 표시했을 때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게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장치죠. 그랬을 때 전압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전압이 발생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거를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전력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전류를 흐를 수 있는 전압이 형성되는 것과 같은 거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천이 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이게 기전력이라는 게. 그래서 자속의 양의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은, 만약에 증가하면은 이 폐회로 내에서 기전력을 감소하는 방향, 그러니까 자속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기전력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어렵죠. 그래서 지금처럼 막대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만큼의 자속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의 자속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B필드가 줄기는 하지만 면적 자체는 증가하고요. 그러면서 원래 처음에 있던 자속보다 더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속이 증가하는 것만큼 이 자속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전류가 형성돼야 되는데요. 전류가 이 방향으로 돌게 되면은 자속은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 될 거고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만약에 이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자속이 오히려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패러데이 법칙에 의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요. 따라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는 말은 내부의 전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 이쪽 도선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쪽 도선에서 전기장 방향은 이 방향, 이 막대에서도 이 방향, 이쪽 도선에서는 이 방향에 전기장이 생기게 되고요. 전기장이 생겨서 이렇게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데 저항이 있으니까는 전압은 이 자리가 더 높고 이 자리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건전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회로를 만드는 것과 같은 기전력을 만들어낸다는 게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그리면은 이 막대에서 자기장은 점점 줄어드는, 크기는 점점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드는데 기전력의 방향이 이 방향인 것까지 찾았고요. 패러데이 법칙 말고도 렌츠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자속이 증가하는 양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지금 상태에 있는 자속의 양이 유지가 되려고 하는 쪽으로 물리법칙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지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물리법칙이 작동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자속이 이렇게 이 막대기가 이쪽으로 옮겨와가지고 자속을 비교해 보면은 이쪽의 자속이 더 크니까 이 자속이 더 커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막는 방향으로 기전력이라는 게 발생하고 안에 회로에서 전류가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물리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기에 안정적인 상태가 안 생기게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지 않으면은 이 막대기가 이렇게 이렇게 근처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휙휙 날아가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그런 물리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되게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제가 지금 한 말은 아마 너무 많이 하셔야 나중에 느낌이 오실 거고요. 지금 이제 제가 더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앞에서 로렌츠 법칙과도 연관을 좀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처음에 지금 이 막대기에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는 것들이 굳이 패러데이 법칙이 아니더라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체에 처음에 도체가 정지 상태로 있었을 때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가 아주 많이 동일한 양으로 그 다음에 같은 위치로 분포하고 있었을 텐데 이 전하들을 억지로 V만큼 움직이게 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렌츠 포스, 로렌츠 힘에 따르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고 플러스 전하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니까는 힘은 이쪽 방향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니까는 플러스가 이쪽으로 오고 마이너스 이쪽으로 간다는 것이 결국은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랑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이 로렌츠 법칙이랑 전혀 상반하지 않게 잘 맞도록 지금 물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까지도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서 전류가 막대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흐르는 상태에서는 아까는 정지해 있다가 잠깐 당겼을 때 이야기고 이렇게 흐르는 상태에서 로렌츠 포스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는 F는 BIL 이라는 식으로 힘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힘의 방향을 따져보면은 손가락 이렇게 놓고 자기마다 쓰는 방법이 다 다를 텐데 플레밍의 맨소의 법칙이나 이런 걸 쓰든지 아니면은 손가락을 놓고 엄지손가락을 놓아서 손바닥을 놓아서 힘의 방향을 찾거나 해보면은 이 힘의 방향이 어느 쪽 방향이냐면 이쪽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체를 살짝 당겨 주려고, 이쪽 방향으로 살짝 당겨 주려고 하면 힘은 이쪽 방향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던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물체를 일로 당기려고 하면은 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운동을 더 지속 못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물리법칙이 만약 반대였으면은, 살짝 당겨줬으면은 물체는 휙 날아가 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우리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물체가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로렌츠 힘이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요 힘과 같은 힘만큼 이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줘야지만 V가 일정해진다는 겁니다. 힘을 줬을 때 속력이 비례하는 게 아니고, 힘을 주면 가속도가 비례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뉴턴의 법칙이고요. 지금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힘과 밖에서 가하는 힘이 같아야지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거고요. 그런데 아까 봤듯이 자속이 점점점 이쪽을 움직였을 때 자속이 일정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R분의 I라서 B가 점점점 줄어든다고요. B는 점점점 줄어든다고요. 그리고 속도가 일정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면적은 일정하고요. 그러니까 B는 점점 줄어드는데 면적은 일정하니까 자속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죠. 점점점 줄어드는데 시간에 비례해서 점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자속의 양이 시간에 비례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얘를 미분한 기전력의 크기도 점점점 줄어드는 방향이 되고, 물론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결국 기전력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 건전지를 하나 놓는 거랑 같은 상황이니까 이 전압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와 같은 거고,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고요. 전류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이 힘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고, 힘이 점점점 줄어드는데도 속력이 일정하니까 외부에서 힘을 점점점 줄이면서 당겨준다는 뜻이 돼요. 따라서 이 힘과 이 힘을 합친 R자 힘은 0이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 힘이 줄어들 때 BIL이라고 했는데, I도 줄어들고요. B도 당연히 거리가 멀어지면서 줄어드니까는 힘은 두 개의 효과를 곱한 것만큼 줄어들 거고요. L은 당연히 아까 여기서 막대기가 있으면 이 길이가 아니고요. 요 길이. 왜냐면 자속을 구할 때는 요만큼이니까요. 요 길이만큼 힘을. 그러니까 막대기가 아주 길어도, 짧아도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거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R자 힘은 0이다 설명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를 빼먹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 막대기가 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밖에서 힘을 줘야지만 일정하다는 거죠. 근데 이 힘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었고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 E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 V는 일정하니까 일정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밖에서 힘을 가하는데 거리만큼이나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FVT만큼 일을 했는데도 지금 일정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는 FV의 일률로 일하고 있는데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까 이 회로에서 저항이 있었고 이 저항이 R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했을 때 전력 I제곱 R만큼 우리가 외부에서 가해준 일률만큼 전력 I제곱 R만큼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에 에너지의 증가는 없고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까지 설명하고 싶었는데 빼먹어서 추가로 보충해 드리려고 뒤에 조금 넣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